안녕하세요. 고2 6월 학력평가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를 맡게 된 김민재라고 합니다. 2부 때 자영쌤이랑 같이 21번 문제랑 좀 힘들었지만 잘 해결하고 왔죠. 그래서 이제 쌤이랑 같이 기본적으로 좀 연습하면서 차근차근 좀 쉬운 문제를 좀 풀어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많이 힘들게 했던 끝 문제들 해결을 같이 해보면서 문제 의미까지 좀 살펴보면서 이번 3부 강의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처음에는 이제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쉬워. 별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상관함수 사이 관계인데 어떤 식이 주어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기본으로 따라오는 식이 하나 있다고 했지. 그 아이를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주면 1이 되죠. 자, 얘는 항상 기본으로 주어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문제를 보니까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자, 바로 코사인을 없애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소거시키기 위해서 이 식에다 2를 곱해주도록 할게. 그럼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는 2가 되게 될 테고, 자,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한번 빼도록 합시다. 자, 빼주면은 얼마? 3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2-1이니까 1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3분의 1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값은 여기다 이제 60을 곱한 값이니까 60 곱하기 얼마? 3분의 1을 한 답은 20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2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보통 이런 쉬운 문제를 풀 때도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 그때 이제 실수 방지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쌤은 이렇게 잡아와. 잘 봐. 자, 사인 우리가 세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죠. 자, 그럴 때 사인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런 값들을 더하거나 뺄 때 가끔씩 실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한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럼 뭐야? 잘못 계산했다는 뜻이겠지. 그럴 때는 내가 계산한 식을 한 번씩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면서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짚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 자기만의 검증 과정이 있어야 돼. 실수하는 문제에서 한두 문제 틀리면 진짜 이거 3점짜리인데 나중에 끝 문제 하나 틀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검증하는 방법들 꼭 찾아내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사인 함수인데 쌤이 1부에서 말을 했을 거야. 자,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었지만 출제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되도록이면 사인 함수를 줘서 사인 함수 내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래프가 점 3분의 파이, 14를 지난대. 지난다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답이 나와요, 바로.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14는 K, 그 다음에 사인, 자,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 6분의 5파이가 되죠. 자, 플러스 10인데, 자, 사인 6분의 5파이. 자, 앞선 문제 풀어봤으면 이 값이 얼마인지 알게 될 거야. 아마 앞쪽에 문제 풀 때 이거와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출제해놨거든. 보통 이제 그렇게 잘 출제하진 않으신데, 자, 문제 형태를 좀 쉽게 내려고 하신 것 같아. 이 값이 2분의 1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K는 이항해주면은 4가 될 테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K 값은 얼마 나온다? 8이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수 K는 얼마다? 상수 K는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갈 때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갔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앞에 나오는 주관식 형태의 문제들은 내가 이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니까 혹시 이런 문제에서 막혔다면 그럼 여기 지금 표시해놨지? 이런 것들 반드시 찾아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할 때. 자, 26번 볼게. 자, 26번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로그의 계산 문제인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은 자, 우리가 로그 2에 로그 4a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이게 진수지, 맞지? 얘 입장 첫 번째 로그 입장에서는 자, 밑지 밑으로 가니까 가를 먼저 풀어보면은 로그 4a가 바로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게 되는 거지. 자, a의 값은 역시 또 밑이 밑으로 가는 거니까 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나오게 돼요. 자, n이 16입니다. 별거 아니야. 자, a 알았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나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로그 16, 5,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5b의 값이 2분의 3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 풀 때 혹시나 이렇게 푼 제자들 있으면 곤란해. 쌤 이거 5 약분되잖아요. 그렇게 풀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당연히 이런 형태로
답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진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학교 문제 혹시나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쭉쭉 그으면서 서술형 정답 적으면 감점 당할 가능성 정말 많아요. 꼼꼼하게 적어야 돼요. 원래는 어떤 의미로 해서 그렇게 되냐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 거지. 자, 밑을 통일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자, 밑 통일시켜줄 때는 어떠한 밑을 잡아도 상관이 없긴 한데 보통 상용 로그로 많이 잡아오니까 상용 로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자, 얘는 로그 16 생략되어 있는 거지. 밑이 12, 그 다음에 로그 5라고 이렇게 밑변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자, 얘도 밑변환시켜주면 로그 5분의 그 다음에 로그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로그 5와 로그 5는 수니까 이제 약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약분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얘는 계산해주면 로그 16분의 로그 b니까 얘도 똑같이 밑이 동일하니까 밑변환식에 의해서 얘도 한 번 더 변환되는구나. 그래서 로그 얼마? 16의 b로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값이 지금 같은 거죠. 자, 밑이 밑으로 갈 테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b의 값은 16의 2분의 3 제곱이 되는데 자, 16 같은 경우에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니까 약분될 수 있겠다. 그래서 4의 제곱의 2분의 세제곱이니까 이 약분되어져서 4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b의 값은 64가 나오게 되고 정답은 우리가 a, b를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앞서 구했던 a와 b를 더해주면 a 플러스 b는 얼마다? 바로 8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80. 됐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쌤이 밑변환 공식 썼던 거 이거는 아마 학교 서술형 문제 풀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쭉 그어서 답 구하는 경우 많았을 거야. 자,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고 문제를 꼼꼼하게 보고 서술형 문제는 서술형에 맞게끔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27번 가도록 할게. 자, 27번은 사실 이거 별표를 좀 쳐놔야 되는데 쌤, 이번 문제가 어떻게 별표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숨겨진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쉽게 출제 잘 안 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라는 게 원칙인데 이번 난이도에서 좀 많이 우리 제자들 자신감을 좀 주려고 출제자분들이 좀 난이도를 좀 낮춘 것 같아. 왜냐면 이런 문제 자체를 이렇게 잘 서술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내는 케이스 보여줄게. 자, 일반적인 문제 형태는 이렇게 많이 출제하십니다. 자, 쌤이 어떤 예를 가져오는 거지 정확하게 이렇게 출제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내냐면 여기 어떤 A점을 하나 찍고 여기 B점을 찍은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선을 그어. 자, 그 다음에 여기 X축을 기점으로 Y축이지. 소리 미안해. Y축을 기점으로 이 길이를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가 C라고 했을 때 AC의 길이를 뭐 1이라고 그러고 1대 CDB의 길이를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1대 3이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1, 3이라는 게 아니고 길이가.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AB의 좌표를 설정하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왜냐면 AB의 좌표를 그냥 설정한 다음에 실제 이 두 개의 길이를 구해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알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때 뭔가 루트도 들어오고 제곱도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거든. 그럼 쌤, 이거 그냥 뭐 내분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분점 잡으려고 해도 이 좌표들을 다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거든. 뭔가 좀 간단하게 문자를 최소한으로 잡으면서 좌표를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거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야. 쉽게 문제를 풀려면. 자, 얘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우리가 어떤 길이비를 주어져 있는 길이비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좌표에 관한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막곡지각이고 90도 90도니까 닮음 맞죠? A의 닮음. 그때 빗변이 1대 3이니까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도 1대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데요? 자, X축에 수선의 발 내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1하고 3이 정확하게 A와 B의 X좌표를 결정지어 줄 수 있게 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 우리가 1대 3이라고 했지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잡고 그럼 얘는 3이니까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 거야? 3A라고 이렇게 길이를 잡아볼 수 있지. 당연히 A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A 좌표에 X의 좌표를 어떻게 둘 수 있냐면 지금 이게 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이렇게 간격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Y축이니까 X의 좌표가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A만큼 간 거니까 우리가 A의
x 좌표를 마이너스 a 컴마라고 이렇게 잡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b는 어떻게 되겠지? b는 3a만큼 양수 쪽으로 가는 거니까 3a 컴마 뭐라고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두 점에 x 좌표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의 b를 보고 좌표를 둘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잘 풀어요. 근데 이런 좀 쉽게 문제를 바로 읽어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지 않고 좀 다르게 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해보자. 그러면 얼마나 쉽게 문제가 봐지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C의 길이와 CB의 길이가 1대 5래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좀 둘 수 있겠네. 그리고 또 여기가 Y는 K니까 정확하게 이만큼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실제로는 이 C의 X좌표가 X는 제로인데 이 점으로부터 좌우 쪽으로 벌어진 X의 좌표를 세팅할 수 있는 어떤 길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AC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CB의 길이는 1대 5니까 얼마가 되겠어? 5A가 되겠죠. 당연히 길이니까 A의 값은 양수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의 X좌표는 어떻게 될까? X는 0으로부터 A만큼 간 거니까 음수 쪽으로 이 좌표는 마이너스 A, 라고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B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게 되는 거야? 5A만큼 양수쪽으로 간 거니까 5A, 이렇게 Y의 값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고 얘는 5A를 대입하면 그 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A와 B가 Y는 K 똑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함수의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어떤 식을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K 값을 구하기 위한. 자, 식을 두면은 자, 마이너스 A는 이 노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앞쪽에 있는 fx에 대입을 하게 되겠지? 자, fx에 넣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거? 여기에 있는 B 좌표에 X좌표를 넣었던 Y의 값하고 동일한 거지, 맞지?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여기 5A를 넣어주면 4에 5A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 값이 동일한 Y의 값이니까 얼마? K랑 실제로 같아지게 되는 거지. 자, 그때 우리가 두 개의 지수를 보니까 밑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럴 땐 최대한 같은 형태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 같은 경우는 얼마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니까 자, 밑이 2인 i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 자, 변환해주면은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1 제곱이 될 테고 자, 이 i는 2 그 다음에 2에다가 5A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10A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자, 그 값이 역시 K로 같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수를 비교할 때 여기 이제 거듭제곱을 비교할 때 밑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1이 바로 10A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항해 주면은 9A가 3이 나오게 되어서 A의 값이 얼마? 3분의 1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빠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답안지를 봤을 때 아마 답안지를 보고 나서 답안지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문제 푸니까 아마 답안지에서 100% 이렇게 풀었을 거야. 답안지에서 이렇게 잡아서 문제 풀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풀어야지가 아니고 선생님이 처음에 왜 그렇게 문제를 적었는지 알려줬죠.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도 이런 형태로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디어로. 자, 그럼 A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그대로 넣어주면 여기 있는 식에다 넣어주는 게 편하지. K 값 구하는 게 목표니까 자, K의 값이라는 것은 2에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 제곱이 될 거야. 4제곱. 자, 그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K의 값이 아니고 K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세제곱을 해주면은 2의 3분의 4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3 약분되어져서 2의 4제곱이 정답이니까 답은 얼마? 답은 16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은 16.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방법이 중요하다. 쌤, 저는 이렇게 문제 풀지 않고 다르게 문제 풀었는데요. 쌤, 다르게 문제 푼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 친구는 아마 이렇게 문제 풀었을 거예요. 자기가
답만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답만 맞았다고 맞았어 넘어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다르게 푸는 제자들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야. 쌤 이때 K일 때 저는 그냥 A, B의 X좌표를 다 그냥 직접 구해봤어요. 분명 그렇게 푸는 제자들 있을 거야. 좋아했겠지? 자,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에다가 x-1제곱에다가 이 값이 k가 되는 x좌표를 직접 구하는 거야, a에.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밑으로 가면 되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이렇게 풀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비효율적이었을 거란 얘기인 거야. 자, 우리가 a x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는 1 플러스 2항 되니까 로그 2분의 1의 k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AC의 길이란 것은 실제로 A가 C의 X좌표보다 더 작으니까 C에서 A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AC의 길이란 것은 0에다가 이제 이 값을 빼는 거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K라고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각 길이들을 다 구해서 1대 5라는 저 B를 만족하도록 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럼 이제 막 정리를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K의 값 구할 수 있을 테고 K의 값 구했다면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구해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AC의 길이 구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이런 정리들을 쭉 썼어야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C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B의 X좌표를 막 정리해서 적는 작업을 거쳤겠죠. 그럼 여기 또 한 줄 더 써졌을 거야. 그다음 두 개의 또 B를 이용해서 식을 또 정리했을 테니까 여기에 또 한 줄 더 썼을 거야. 맞죠? 그럼 답이 나왔겠지. 마지막 최종적인 답으로. 거기까지 안 할게. 그러니까 쌤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그거야.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나는 세 줄, 네 줄 적고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봐야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고민하지 않으면 매번 그냥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 실력이 이렇게 늘지를 않아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다 목표가 있잖아, 맞지? 사실은 내 목표는 뭐 80점 이상까지야. 이렇게 공부하면 실제로 80점 못 받아. 실제로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지 내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좀 더 나은 발전이 이루게 되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29번, 30번 문제,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야. 나 포기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문제 풀 때 단순하게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걸 막 읽어주는 그런 해설이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대로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했던 행동처럼 한번 접근을 해봐. 그러면 진짜 문제가 풀린다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갑니다 이제.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이 지금 나와 있는데 A, B가 지금 나와 있어. 문제를 읽어볼게. 자, 그럴 때 A는 자연수인데 루트 A라는 게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집합인가 봐. 그 다음에 B는 자연수고 로그 루트 3의 B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수로 구성된 집합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집합 C는 뭐냐면 A, B에 들어가 있는 공통의 원소인데 그 중에서 자연수래.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공통인데 그 중에 자연수만을 골라서 C란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럼 공통인 자연수가 몇 개? 이 C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죠, 맞죠? 그게 3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K라는 값이 어떻게 세팅이 되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이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A와 B를 쭉 대입했을 때 수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수들의 공통된 교집합을 가져오는 거야. 자연수인 거.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특히 이런 문제들 어떤 개수를 세거나 문제의 의도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을 때는 그냥 쭉 나열해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쌤은 그냥 이런 문제 만나게 되면 고민 안 해. 그냥 한번 써봐. 네가 뭔데? 내가 한번 써줘 볼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A에 자연수 대입하는데 1부터 쭉 대입할 거야. K는 먼저 모르니까 K까지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루트 1이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수가 있겠네. 자, 2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2야. 3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3이죠.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4인데 2의 제곱이 안에 있는 거니까 2가 될 거야. 자, 5 넣으면 루트 5입니다. 6 넣으면 루트 6이야. 뭐 이제 파악된 것 같아. 이렇게 쭉 넣다가 마지막에 K까지 넣는 거니까 루트 K로 이렇게 끝나겠네. 이게 A라는 집합이었어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B란 집합은 뭔데? 자, B란 집합도 B에다가 자연수니까 쭉 넣어주는 거예요. 자연수를. 저게 해당되는 자연수를 넣어주면은 로그 루트 3에 1인데 여기에 루트 3 되니까 뭔가 좀 불편하다. 맞죠? 그래서 이 형태의 모양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기 밑에 루트가 있으니까 좀 불편해. 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로그에 3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루트 3 쓸 수 있잖아. 거기에 B라고 생각을 해주고,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은 앞쪽으로 떨어지는데 분모로 오니까 바뀌어서 2 로그 3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이런 모양에다가 한번 넣어볼게. 그럼 좀 더 모양이 예쁠 것 같아. 자, B자리 1 넣어주면 2 로그 3의 1인데, 자, 진수가 1이니까 0이죠. 맞죠? 로그 값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0이에요. 0. 표시해줬어. 자, B자리 2 넣어주면 2 로그 3의 2예요. 뭔가 이거 로그 값 이 상태 그대로죠. 맞죠? 자, B에 3을 넣어주면 2 로그 3의 3이야. 근데 뭔가 바뀌는 게 보여. 자, 로그 3의 3인데 밑에 거듭 제곱이 오게 되면 이 로그의 값이 우리가 알게 되는 자연수 형태로 바뀌죠. 이렇게 1로 바뀌니까 실제로 이 전체 값은 얼마? 2가 되는 거야. 2. 자, 또 넣어볼게. 2 로그 3의 4가 오게 되지, 맞지? 자, 얘는 지금 거듭 제곱이 아니니까 이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느낌 왔어. 어떤 경우냐면 여기 지금 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대입해 나가는 거야. 쭉 대입해 나가다가 마지막은 로그 2 로그 3의 K가 되겠지, 이렇게. 자, A 같은 경우에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C란 집합이 A, B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근데 교집합인데 자연수라고. 그럼 처음에 C 자체를 아예 볼 때부터 어떻게 잡아보면 되냐면 이걸 굳이 다 가져온 다음에 자연수를 찾지 말고 처음부터 자연수가 있는 것끼리만 비교를 해서 그중에 교집합을 가져오면 되겠네. 힘들게 가져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 A에서 뭐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루트 5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실제로 자연수가 되는 애들만 딱 골라내 오는 거예요. 골라내 오는 거야. B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실제로 다 공통된 걸 찾은 다음에 자연수만 뽑아내는 거니까 애초에 자연수인 것들만, 얘는 자연수 아니지, 맞지? 자연수인 것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한번 따로 만들어 봅시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가볼게. 자, 그럼 우리가 A 다시 사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A 중에서 자연수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A들만 한번 넣어보자. 근데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렇게 1하고 2 같은 걸 만드는 거 보니까 이거 루트 원래 1이었던 거잖아. 얘는 루트 4였던 거고, 이게 안쪽에 들어가는 수가 얘는 얼마야? 여기 뒤에 가면 루트 9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가는 게 어떤 수의 거듭 제곱, 보통 완전 제곱수라 그러는데 이 완전 제곱수, 그러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처럼 이렇게 들어가지는 수를 넣을 때만 루트가 벗겨져서 자연수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어떤 값 넣어줄 때냐면 이제 A에 어떤 값들을 쭉 넣어줄 거야. 바로 n의 제곱 모양이구나. 자, A에 1의 제곱을 넣게 되면 루트가 벗겨져서 1 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 2의 제곱 넣어주면 루트가 벗겨져서 2 나오게 될 테고, 그러니까 A 중에서 자연수인 아이들만 골라낸 거야. 자, A에 3의 제곱을 넣어주면 얘는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쭉 한번 써볼게. 4의 제곱 넣어주면 얼마? 4가 될 거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써줄 거야. 문제를 푸다 보면. 제가 5의 제곱 넣어주면 6의 제곱도 넣어주고 7의 제곱도 넣어주고 8의 제곱도 넣어줄게. 쭉 넣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5를 만들 거고, 얘는 6을 만들 거고, 얘는 7을 만들 거고, 얘는 8을 쭉 만들어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A 다시 같은 경우. 물론 K 잘리겠지, 뒤에 마지막에서. 자, B 다시도 볼게. 자, A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에다가 이제 넣을 건데, B에다 이제 넣을 거야, 어떤 수들을. 자, 얘는 보니까 자연수 만들어지는 게 0은 이게 자연수 아니잖아, 맞지?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고, 얘를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3이구나. 그러니까 이 밑에 거듭 제곱 형태가 와야 되니까 B에다 3 넣을 때, 그 다음에 B에다 여기 D는 나오겠지만 어떤 게 존재할 수 있겠어? 여기 중간에 2 로그 3의 9 같은 거. 그러니까 3의 거듭 제곱 형태, 3의 제곱. 그럼 이제 2가 앞으로 떨어지고 3, 3이니까 얼마? 이 값이 실제로는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앞쪽에 2가 붙어 있어서 2, 4, 6, 8 이렇게 자연수인데 만들어내지만 짝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B 다시 같은 경우는. 자연수를 가져오게 되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B에 넣어줄 때 3 넣어주면 아까 2 로그 3의 B 때문에 이 값이 얼마? 2가 만들어주고. 맞죠? 자, 그때 3의 제곱을 넣어주면 얘는 4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는 거야.
자, 3의 세제곱 넣어줄게. 그럼 얼마 만들어져? 3의 4제곱 넣어주고, 자, 얘는 6이 만들어주고, 얘는 8이 만들어줄 거야. 그 다음 쭉 더 만들어지겠지. 뒤에 어떻게? K까지 잘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C 자체를 이제부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앞으로 가볼게. 여기서 지금 A, B의 교집합에 X를 가져온 다음에 X가 자연수라 했지만 지금은 X를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야. A 다시와 애초에 자연수를 뽑아낸 상태에서 저기서 그냥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이 X들이 모두 자연수만 모일 테니까 실제 C라는 집합을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 C가 K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숫자들을 넣을 수 있는 경우니까 3개까지 되려면 앞쪽에서 이렇게 잘리겠지. 3개까지만 되려면. 그럼 2개 공통된 걸 볼게. 자, 2개가 공통된 게 나오려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와야 되는데 2가 공통되게끔. 그 다음에 4가 공통되게끔. 자, 6까지만 공통이 딱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3개를 다 만족시켜 준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K가 만약에 36이라면 예를 들어서 K가 36이었다면 3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을 넣어서 A-와 B-라는 집합을 만들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딱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맞지? 자, 얘는 지금 3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7이죠. 얘도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8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K가 36이었다면 여기까지만 만들어주는데 자연수만 가져오니까 B-도 정확하게 2, 4, 6을 가져왔을 거야. 얘는 여기까지 가져왔고. 그러니까 공통된 원소가 딱 3개가 만들어졌죠, C가. 그래서 우리는 느낌 왔어. 정확하게 2, 4, 6까지만 딱 만들어지게끔 K의 값 설정할 수 있고 뒤에 만나게 되는, 그 다음 만나게 되는 공통된 아이가 8인데 8은 공통되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K라는 값의 범위가 거기 8을 만들지 않는 값까지만 가야 되겠구나 라고 되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얘는 A의 값을 대입을 해줄 때 36인데 얘는 6이란 걸 만들면 27을 넣어야 돼요. 얘는 36이고 그럼 우리가 K의 값이 적어도 3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35 같은 거 볼게. 35 넣으면 이 A-는 6은 못 만들겠지. 왜냐면 36 넣었을 때 6 만들 수 있는데 K가 35라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들만 넣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 거예요, 집합 자체를. 하지만 얘는 27이니까 35오더라도 충분히 2, 4, 6을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두 개 공통된 게 2, 4밖에 안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모두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27일 때 만들고 B 넣었을 때 얘는 A에다가 36 넣었을 때 만드는 경우지만 적어도 두 개 공통된 거니까 K의 값이 3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 볼게. 8은 공통적으로 만들면 안 되지.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럼 얘는 공통적으로 만들려면 자, 8의 제곱이 얼마야? 64죠. 근데 3의 4제곱은 81이에요. 그러니까 K의 값이 81보다 크거나 같으면 8 만들고 얘도 8 만들 수 있어. 8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죠? 8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해서 만드는 경우니까 그 말은 81보다는 K의 값이 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쌤 이상한 게 K의 80 같은 경우에는 80은 64는 80보다 작으니까 A-는 8 만들잖아요. 걱정 없어. 왜냐면 K가 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B-에서 얘가 81일 때 8을 만드는 경우니까 8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얘는 8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8이 있어봤자 공통적으로 8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한 다음에는 꼭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대신 대입을 해봐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봐야 돼. 진짜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해가죠? 실제로 이 81 넣어보면은 얘도 8까지 만들고 얘도 8도 만들 수 있으니까 두 개의 공통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거야, 답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구했다면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럼 실수가 줄어든다. 알겠죠? 자, K가 어떻게 된다? 모든 자연수 K 값을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81에다 36을 빼주면 우리가 K의 개수가 나오죠. 얼마예요? 45개가 바로 우리가 찾는 K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답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의 특징이 다 그래. 답안지는 진짜 깔끔하게 한 번에 풀어져 있어요. 딱 멋들어지게 진짜 몇 줄 안 되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런 사고의 과정을 다 생략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처럼 한 번에 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 개수 특히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처음에 숫자들을 좀 대입을 해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숫자들의 형태를 만족해 주니까 그런 애들만 뽑아내 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흐름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인 답도 구해내고 그 답에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 조금 벗어나는 것들을 대입을 해봐서 확인 검증까지 거쳐봐야지 완벽한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문제 실수해서 확인 안 해보면 진짜 자칫 잘못하면 문제 다 풀고도 실수하는 케이스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 29번. 자, 29번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정말 쉬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그 함수 그래프지, 맞지? 로그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고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명확한데 내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프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주어진 함수 fx가 있고 자연수 k야. 그때 주어진 함수, 로그 함수 좀 복잡해 보이죠, 맞죠? 근데 이 그래프와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ab라고 했어요. 그때 이 ab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주는지 볼게. 자, 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ab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래. 자, fa하고 fb를 곱했더니 또 음수래. 자, fa는 뭐야? a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이니까 그냥 y좌표네, 맞지? 아까 교점에 y좌표끼리 곱해도 음수가 나온대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조건은 정말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데 어떤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조건이야. 그게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단순하게 음수가 나왔다 끝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어떤 부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부호가 달라를 뜻하는 거야. 달라. 그러니까 얘가 양수였다면 얘는 음수,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양수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FA와 FB 두 개의 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얘가.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 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이 함수는 k의 값에 대해서 막 바뀌지만 이 원은 고정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일단 원을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아이디어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 자, 원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 자, 원을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원점.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니까 8입니다. 이렇게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찍었어. 자,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 함수인데 로그 함수의 지금 밑이 얼마냐면 밑이 지금 여기 볼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밑이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쭉 감소하는 함수인 것 같아. 감소하는 함수.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쭉 감소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어떤 4분면의 면을 통과하면서 이 원과 교점이 만들어지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원에서 보면 우리가 제1사분면 같은 경우는 이 좌표가 x의 값도 플러스고 y의 값도 플러스죠. 자, 2사분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고 y의 값은 플러스죠. 자, 제3사분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고 y의 값도 마이너스예요. 자, 제4사분면은 x의 값은 플러스고 y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볼게. 우리가 두 개의 어떤 부호를 비교했을 때 부호가 서로 반대, 그러니까 x의 부호도 반대고 y의 부호도 반대인 것이 1과 3, 4분면 이렇게 짝을 이루거나 혹은 2와 4, 4분면 이렇게 짝을 이룰 때 부호가 반대가 되죠.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fx가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1, 3으로 짝이 지워지는 케이스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지워지려면 증가하는 함수여야 될 텐데 지금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려면 적어도 교점이란 것이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에서 하나씩 만들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저 가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형태의 조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호가 지금 x의 부호도 반대고 y의 부호도 정확하게 반대잖아, 맞지? 그리고 또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렇게도 반대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는 안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이디어 자체를. 자, 그 다음 갈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기서 하나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하나. 축은 안 들어가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만나게끔 그림을 그려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볼게. 자, 우리가 쌤이 어떤 걸 얘기 좀 편하냐면 여기 축구 골대가 있어. 축구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축구 골대가 있어. 그냥 골대 그렸어. 자, 골대 열 때 골대 안에 슛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돼. 우리가 골대의 바라고 불리는 이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골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냐면 야, 주어져 있는 게 이건 거야. 여기 지금 여기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다고 볼게. 그럼 이 사이를 멋지게 통과해 줘야지만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갑니다. 자, 우리가 2분의 2, 미치 2분의 1일 때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모양 자체가, 곡선 모양 자체가. 자, 얘가 이렇게 통과하려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이 위쪽을 통과해서 그물에서 안쪽에서 골대보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 만나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만나려면 실제로 x의 좌표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 빨간색 함수, 저기 fx 함수의 값이 8보다는 어떻게 될까?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살짝 위쪽을 통과하면서 여기 부분 제 2사분면과 만나는 교점이 생길 수 있겠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저런 형태로 그려질 텐데 여기도 여기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했다면 여기랑 만날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빨간색이 원 부분 간에, 맞지? 2사분면의 부분 간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통과하려면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기준점이 여기에 x에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그 함수 값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fx 함수 값 자체가 fx라고 할 때 그 자체가 0보다는 커져야지만, 큰 값일 때 여기 안쪽으로 얘를 통과하면서 이제 원하고 이 부분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런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에서만 만나서는 안 되고 또 한 번 더 만나야 되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여기 4사분면에서도 이 원과 한 번 더 만나게 되겠죠. 조건에서. 그럼 얘는 뭐냐면 얘도 똑같이 x에 0을 대입했을 때 이때 함수 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게끔 나와줘야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 있겠구나.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안쪽에서 안전하게 통과해 주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적어도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런 형태로라도. 자, 그럼 얘는 x에 얼마? 여기에 8을 넣었을 때 이 함수의 값이 적어도 0보다는 작게끔 나와줘야지 이런 형태로 아슬아슬하게라도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통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쌤이 지금 그렸던 것들은 다 극단적으로 끝까지 몰아붙인 거야. 왜냐면 중간에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면 뭐 끝이지. 끝인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 이게 제일 끝쪽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들을 만족해 주려면 이러한 케이스들을 모두 만족시켜 주게끔 K의 값을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럼 가운데 있는 이건데, 자, 여기 있는 사이를 정확하게 통과해 주면 일단 안전해. 그래서 우리는 x에 0을 넣었을 때 이 빨간색 함수 fx가 어떤 값? 함수의 값이 8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면은 일단 여기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해 주니까 조건이 되었어. 왜냐면 적어도 얘를 벗어나게끔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선 절대 만날 수 없잖아요. 맞죠? 2사분면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완전 통과해버리면 4사분면에서 절대 만날 수 없잖아, 원이랑.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게 이 사이를 통과를 해줘야 돼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x에 0을 대입한 f의 0이라는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게끔 일단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좌우 밸런스를 한번 맞춰볼 거야. 자, 얘도 그럼 얘는 통과했어. 여기 갔을 땐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통과해버리면 이 원에서 부분에서 2사분면과 만나질 않으니까 적어도 마이너스 8을 x에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양수는 나와줘야지만 만날 수 있겠네. 적어도.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x에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f의 마이너스 8 자체가 일단 양수는 나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 끄트머리 4사분면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x에 8을 넣었을 때도 이렇게 위쪽으로 통과하면은 4사분면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으니까
적어도 8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지만 통과를 하겠네. 그래서 F에 8을 넣은 이 값이 음수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주면 어떠한 예외 조항도 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2사분면에서 한 점, 4사분면에서 한 점을 교점을 만들면서 통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럼 이 세 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제부터 계산이에요. 첫 번째. 자, F에다 0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자, F에다 0을 그대로 넣어줄게. 2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X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 값이 8보다는 작아야 되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은, 그러면 2를 또 나눠줄게. 마이너스 5보다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7 플러스 K, 그 다음에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중요한 게 부등식 풀 때 밑이 2분의 1이면 이게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부동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밑이 밑으로 갈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인데 2분의 1이란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니까 32보다는 작아지고 진수가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보다는 커요. K 값의 범위가 자 7을 더해주면은 39보다는 작고 7 플러스 8분의 1보다는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자, 두 번째 조건 볼게. 자, 두 번째 조건은 F에 이제 X의 자리에 마이너스 8을 넣는 거니까 저기 마이너스 8 넣어볼게.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다. 2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8 넣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죠. 자, 2항해 준 다음에 2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플러스 K보다는 15K가 마이너스보다 크면 돼요. 그럼 2분의 1이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호의 방향 반대로 바뀔 거고 얘는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맞죠? 자, 그러면 K의 값의 범위가 17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거는. 자, 세 번째 거 볼게. 자, 세 번째 거 밑에 조그만하게 자, 적어보면은 자, 우리가 X에다 이제 8 대입하는 경우니까 8 대입해주면 2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X에 8 넣어주면은 1 플러스 K 플러스 2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으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건 계산했으니까 두 번째 거 위에 건 지우고 저기다 식을 한번 적어볼게. 자, 두 번째 거의 결과는 여기 나왔어. 자, 얘를 이제 위로 이렇게 옮겨보면은 자, 2항해 준 다음에 2 나눠주고 보내보면 1 플러스 K라는 것은 이제 계산이니까 이거는 1 플러스 K라는 것은 부동의 방향 반대로 바뀌고 2항해 주면 2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니까 2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K의 값은 얼마?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경우를 다 거치면은 K 값이 이제 이 범위와 또 이 범위와 이 범위 이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주면 되는 거죠.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만족해주는 범위 자체가 가운데 딱 구해보면 K의 값이 자, 이 값보다는 커야 되고 7 플러스 8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7보다는 작으면 돼요. 자, 이렇게 만족해주는 K일 때 답을 만족해줘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만족해주는 K의 자연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라지 M은 어떻게 된다? 라지 M은 16이 될 테고 스몰 M 같은 경우는 7 플러스 8분의 1보다 큰 자연수니까 8이 되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4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24. 자, 우리가 이렇게 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 쌤이 중간에 말을 했지. 저렇게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사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 되게 쉬운 일인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그래프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처음에 우리가 가운데 이제 축은 너무 자명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끝쪽만 잘 위아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쌤이 그래프를 그려서 가져와 봤어 한번. 어떤 케이스냐면 K가 8일 때는 이렇게 딱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지. 컴퓨터로 그려봤어. 그러니까 7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6일 때는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여기랑 여기랑 만나게 되는 거야. 17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사분면에서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가 너무 그래프가 직관으로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저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내가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자, 이 문제는 이제 사인 함수만 사실 잘 이해를 하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추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선생님 말했지, 처음에. 어떤 형태의 30번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좀 잘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문제를 풀지. 자, 문제를 보면 변수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이 변수와 상관없이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물론 a의 값에 따라서 좀 잘리긴 하지만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는 0에서 a까지에 있는 정의역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a와 k가 바뀔 때마다 함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이 범위 내에서 변함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문제를 해나가면 좋은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볼펜으로 그려놔봐. 그런 다음에 k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부분만 샤프로 이렇게 그리거나 연필로 그리면서 지워나가면은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고정시키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함수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 쌤이 뒤에다가 쌤이 문제 푸는 것처럼 똑같이 자, 볼펜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도록 할게. 자, 여기는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범위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그 다음에 a보다는 작아요. 얘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가조건이 뭐냐면 그대로 한번 옮겨보는 거야. 자, 함수의 fx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절대값 많이 어려워하잖아, 맞지? 절대값 나오는 거. 자, 이 아이의 최대값 보통 max라고 적으니까 이 값이 보통 2분의 1이라는 거야. 이 값이. 자, 두 번째 거는 fx, 그냥 이건 절대값 없지, 맞지? fx 0이 되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3개 나온다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자, 이 조건을 만족해 줄 때 우리가 절대값 fx 이 값이 4분의 1을 만족해주는 실근들의 합을 s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쌤이 조건들을 가져와 볼게. 자,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그 다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얘가 어떤 그래프냐면 자, 지금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지금 원점이에요. 흰색과 만나는 게 원점이니까 여기가 원점 아니고 자, 여기가 원점이겠지. 자, 그리고 어떻게 주어져 있는 경우냐면 얘가 지금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고 얘가 지금 y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인 직선이에요. 그어놨어. 자, 이 노란색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 있는 지금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려놓은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예요. 노란색 그래프. 지금 우리 문제에서 정의역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쌤이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자, sin x 그래프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겠지, 맞지? 밑으로 내린 거야. 자, 그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x의 값이 파이인 경우입니다. 됐죠? 실제로 x의 파이를 대입하면 sin 파이는 제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함수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변하지 않는 함수니까 이렇게 둔 상태에서 a의 값을 좀 달리 해볼게. 지금부터 갑니다. 자, 우리가 k의 값을 어떻게 둘 수 있냐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a의 값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돼요. 왜냐면 a의 값이 지금 문제에서 0부터 2파이까지라 했는데 a의 값을 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a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위쪽이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 0부터 a까지 살리는 경우니까 만약에 저만큼이 x는 a가 저기에 위치해 있다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살리고 그래프 살리고 이 이후부터는 밑에 있는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나가겠죠. 근데 문제를 봐봐. 뒤에 건 어떻게 그려지든 상관없이 이만큼 일단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단계죠. fx가. 근데 얘가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려야 되는데 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얘네가 접혀 올라가면 당연히 2분의 1보다는 높아질 테니까 이게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곳의 모순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뭔가 함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x의 값이 여기 a의 값이 파이보다 더 밑에 이후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있는 어떤 함수의 값들을 가지게 되면서 걔네를 접어 올리면 2분의 1보다 커지니까 최대값을 만족시켜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a의 값이 정확하게 a의 값이 아무리 무리 써도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이 파이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야. 적어도. 틀렸어. 너 틀렸어. 지우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a의 값이 파이보다 일단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작으면 이렇게 아까 파이가 여기였잖아. 파이가. 자, x는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는 a까지만 우리가 주어진 함수만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여기 주어져 있는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sin x의 값이 k에 상관없이 항상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죠. 그럼 k에 상관없이 k sin x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언제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랑 그 다음에 x에 파이를 대입할 때랑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은 k의 값에 상관없이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있는 함수,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릴 때도 무조건 어떤 걸 통과해야 되냐면 이 점과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은 통과를 할 수밖에 없게끔 k의 값에 상관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점을 통과하면서 뭔가 k의 값에 따라 출렁출렁이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근데 문제에서 k가 예를 들어서 양수라고 해볼게요. 자, k가 양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양수니까 k 값이 1보다 크면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출렁될 테고 이렇게 출렁될 테고 맞죠? k의 값이 만약에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출렁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여기 이후부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가져오는 케이스니까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함수의 값들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얘를 절대값이 하면 2분의 1보다 커지니까 어디에 모순이야? 절대값이 한 이 함수의 최대값이 2분의 1의 모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의 값이 0보다 클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거야. 자, 그럼 k의 값이 0일 때 볼게. 자, k의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냐면 k의 값이 0이면 sin 값의 관계없이 이게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후부터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k의 값이 0이면. 그럼 어디에 모순되냐면 여기 fx가 0이 만족시켜주는 근이 3개인 것에 모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인데 얘는 하나 만났지만 a의 값이 파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넘어서라도 2개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지 절대 이 부분에서 직선이 그려지니까 3개의 근을 못 만족시켜줘. x축이랑 만나는 근 자체가. 그래서 얘는 또 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게 k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k 값은 음수야, 음수. 여기를 또 지울게.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자, 그럼 k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기 3개의 포인트는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출렁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k 값이 커지면은 더 크게 이렇게 출렁이겠지. 위아래로 맞지? 이런 식으로. k 값이 음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조건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할게. 자, k의 값이 x의 값하고 3개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 볼게. 최대값이 2분의 1이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a의 값이 여기가 잘렸을 때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가져올 텐데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낮은 값이 생기게 되면은 얘가 지금 절대값을 취하면 2분의 1보다 커지니까 최대값이 2분의 1인 것에 모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낮게 생기는 이런 그래프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게 되겠지. 그래서 a의 값이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되냐면 a의 값이 파이보다 작을 수는 없고 이런 그래프들이 안 생겨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정확하게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왜냐면 a의 값이 파이보다 작으면 여기는 이렇게 생기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k 값이 음수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y의 함수값이 생기니까 여기를 절대값을 취하면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순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생겨주기 위해서 a의 값이 파이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테고 이 이후부터는 또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만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적당하게 k의 값을 조절을 해주면은
적어도 절대값을 취했을 때 최대값이 2분의 1을 넘어서는 케이스가 안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a의 값이 파이란 사실을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a가 파이입니다. 자, a가 파이인 경우에서 이제 얘는 다 써먹었어. 최대값이 2분의 1 되는 거는. 자, 이제 볼게. 자, fx가 0이 되는 게 근이 3개인데 그럼 일단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 생겼어. 그럼 적어도 x축이랑 만나는 게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됐죠. 그럼 나머지 이유에서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1개만 생겨야 되잖아. 이제부터 빨리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게 하나만 생기려면 적어도 나머지 이후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위로 통과하면 안 되고 접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 2개, 3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올라가게 되면 2개가 더 생기면 4개가 되겠지, 실근의 개수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적어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k의 값이 위아래로 벌어질 때 2분의 1만큼만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 k 값이 음수니까 어떻게 된다?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값 될 때 k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이 값이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게 빼주게 되는 거니까 여기 x축하고 딱 접하도록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도 이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래프 끝났어요. 그래프가 그려졌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 a의 값을 찾고 파이라는 걸 찾고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유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 거야. s 구해야 되니까. s는 절대값 fx가 4분의 1을 만족시키는 근의 합인 거야. 자, 절대값 fx가 4분의 1이 되는 케이스는 fx가 물론 그래프를 통해서 x축으로 접어서도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르게 해볼게. 4분의 1이 되거나 또는 f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은 이걸 만족시켜주는 근들을 찾아도 되는 거죠. 두 개를 한번 그어볼게, 선을. 자, f에 지금 빨간색 그래프에 다 그려진 건데 4분의 1 선은 여기 있어요. 얘가 지금 y는 4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4분의 1 선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x축이니까 여기 있지.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선이고, 자, 그럼 만나게 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실근을 갖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값들을 다 찾아내는 것들이 아니고 대칭을 이용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때 x 값을 선생님이 알파1이라고 그러고 이때를 알파2라고 할게. 그다음에 이때를 베타1이라고 그러고 이때를 베타2라고 할게. 왜냐면 실근의 값을 더하는 거니까. 자, 이때를 감마1이라고 그러고 이때를 감마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사인 함수는 어떤 특징을 이용하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실근들이 대칭이 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축이 어떤 축이냐면 x의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축이랑 그다음에 얘는 감마는 어디에 대칭이냐면 x의 값이 2분의 3파이에 대칭되는 그런 감마1과 감마2거든. 그래서 우리는 중점을 이용해서 쟤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값들을 다 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냐면 알파1 플러스 알파2의 중점은 딱 대칭축이 저기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 또 베타1 플러스 베타2의 중점은 2분의 파이가 되고 또 감마1 플러스 감마2의 중점은 2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2를 곱해주면 알파1 플러스 알파2는 파이가 나오고 또 베타1 플러스 베타2는 역시 또 파이가 나올 테고 감마1 플러스 감마2는 3파이가 나와서 이 6개의 실근을 모두 더하면 S값은 어떻게 난다? S값은 5파이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실근들을 모두 구하지 않고 상각함수 같은 경우는 저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합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지. 이제 마지막에 대입을 해주면 이제 답이야. 자, 마지막 대입하는 값 자체가 식이 우리가 지금 20, 선생님 저기 화면을 뒤로 옮겨서 20 곱하기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지? 파이분의 a 플러스 s니까 a에다가 아까 a가 파이였으니까 5파이 더하면 6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은 이게 지금 정답이 되지. 자, 20 곱하기 얘는 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은 2분의 11 나올 테고 약분되어져서 정답은 112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쌤이 처음에 문제 풀 때 30번 문제 풀어봤는데 처음에 이 함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을 거야. 쌤도 이거 절대 한 번에 a의 값이 파이다라고 찾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못 찾아요. a의 값이 파이보다 클 때 어떤 모순이 있는지, a의 값이 파이보다 작을 때는 어떤 모순이 생기고, 그때 a가 파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단계가 중요한데, 그때마다 주어져 있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를 계속 세로 그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래프를 지우지 않고 먼저 원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k 값이나 a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만 세로 그리기 위해서 팁인 거야.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는 볼펜으로 그린 다음에 연필로 계속 지웠다 그려보는 거지. 그러면 이 사인 함수 그래프를 정말 익숙하게 자주 그려본 친구들은 바로 추측해낼 수 있어요. 보자마자. 그런데 이런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그려봐야 되겠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쌤은 지금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때까지 저런 사인 x 그래프 자체를 수십만 번 그려왔겠지. 근데 아마 지금 고1에 와서 처음 이제 수학원을 배우는 친구들은 이런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게 정상이고 이런 문제는 많이 그려보고 고민해보고 연습을 할 때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분명하게 잘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EBS에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부족한 부분 함께 하도록 해요. 오늘 너무 학력평가 친다고 수고 많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좀 푹 잊고 내일부터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플랜 짜서 같이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안녕.